예.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부부가 오늘 처음으로 같은 법정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법원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의 모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조선 장관님 증인으로 나오시는데 어떠세요? 조 장관님 증인으로 처음 나오는데 혹시 어떤 말씀 하시나요? 오늘 카메라에 잡혔던 정경심 교수와는 달리 조국 전 장관은 비공개로 좀 출석을 했는데, 김경진 의원님. 뭐 공개 비공개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조국 전 장관이 검찰의 질문을 100번 정도를 했는데, 진짜로요?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 이렇게 일체 증언을 거부했는데, 형소법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형사소송법 148조는 어떤 증언을 했을 때 그 증언 내용을 통해서 증인을 하는 당사자 본인 또는 그 사람의 친족이라든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될 상황인 경우에는 그 상황을 증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증언 거부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경심 교수는 본인의 이제 배우자니까 친족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본인 스스로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본인에 관한 내용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증언, 이 검찰의 어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뭐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해서 편견이 존재하니까 이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조국 전 장관의 말인데, 김경진 의원님은 이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좀 불리하다라고 판단한 뭐 전략입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사실은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뭔가를 조사를 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입장에서 보면 얘기를 풍성하게 들어야만 그 얘기 속에서 이 부분은 진실이고 이 부분은 뭘 확인하면 되고 이 부분은 어떤 앞에 했던 이 얘기 또는 제3자 누구의 얘기하고 배치가 되는구나,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할 수가 있는데, 아예 얘기를 안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비교 분석하고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취득할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영악한 사람들은 검찰 수사 단계부터 나와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검찰은 정말 맨땅에서 삽질을 해가지고 하나씩 찾아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수사 단계에 있어서도 나는 법정에 가서 밝히겠다, 검찰에서는 내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검찰에서는 진술하지 않겠다 이랬고, 법정에서 정작 증인으로 소환돼서 와서는 또 나는 형사소송법 148조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언도 않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은요,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그동안 검찰 조사에 성실히 하겠다, 법정에서 소명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꽤 꾸준히 반복해 왔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검찰 수사에는 당연히 성실히 협조하고 출석할 것입니다. 사법 과정에 당연히 협조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뭐 저런 말들 말고도 이제 잠시 뒤에 뭐 화면으로 좀 나갈 테지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모른다 아니다를 일관할 수밖에 없다라는 본인의 SNS, 글쎄 SNS가 많이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만 직접 비교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평론가님, 어쨌든 본인의 예전 말과 예전 증거가 좀 계속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형사소송법대로 이 친족의 재판에서 증언 안 하는 거 권리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권리를 일반인이 누렸다면 무슨 화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도 그렇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할 때도 그렇고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모든 것을 성실히 밝히겠다고 말해왔던 조국 전 장관이기 때문에 그가 공인으로서 이제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해왔던 말과 실제 행동이 너무 달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소한 모른다 아니다라고는 답은 했는데 구속영장 청구하자고 조국 전 장관이 말했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모른다는 말도 아니다는 그 말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법정에서의 태도가 못하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검찰 수사에서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정작 법정에 나와서는 이건 또 정경심 교수 재판이니까 내 재판에서 말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여겨볼 장면이 무엇이었느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는 활발하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검사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도 지금 제기하고 있다고 말을 하자 조국 전 장관이 반론을 하려고 해요. 재판부가 막습니다. 증인은 듣고 답하는 사람이지 본인 의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조국 전 장관이 본인에 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으시고 소셜미디어에서 말을 하고 재판부의 제지를 받을 정도로 반론까지 하려고 하는데 왜 정작 사건의 실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응답으로 일관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지 본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부분을 나눠서 하는지 이게 일반인이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항상 이 준엄한 도덕적 잣대를 내세워왔던 조국 전 장관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관욱 교수님, 조국 흑서 만든 분들 있잖아요. 진보에서 뭐 돌아섰다 본인들이 평가하는 그런 분들은 법꾸라지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예, 좀 동의해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자기 방역권이 있죠. 분명히 이제 뭐 이게 진술 거부권이 지금 이 상황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니까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대치가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이게 성실하게 법정에서 임하는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들이 본인의 어떤 SNS에 내놨던 얘기들과 겹치면서 더 비판이 받을 수 있는 공산이 생긴 것이죠. 처음으로 오늘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한 법정에 섰는데요. 이 소식. 일체 증언을 거부했다는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전에 지금 시청자의 목소리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부터 만나볼까요? 법정에서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더니 왜 형소법 무능하며 진술을 거부하냐? 조국 전 장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당내에서 대선 후보가 나온다고요? 당내 누구? 그나마 안철수 대표가 낫지 않나요? 뭐, 현실적인 조언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고요. 대위는 보좌관에게 다시 전화까지 했는데 중령은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이걸 누가 믿냐? 예. 달 가리키는 게 달 안 보고 손가락만 보냐? 꼬투리 좀 잡지 마라. 대통령은 단순히 순수하게 간호사들을 격려한 것뿐이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 댓글 보겠습니다. 나라님이 백성들 편가르면 어떡하냐요? 초등학생이 봐도 의사 비꼬는 내용인데 마지막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배우 황정음 씨의 이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꽤 뜨거운 이슈가 됐고요. 정책위원장 당직자 이종배 의원의 당직자가 이제 코로나에 걸렸고요. 그다음에 한국파 뉴딜 정책,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 화두가 될 뉴딜 정책 등 실시간 검색어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고요.